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콜센터 여러 어떤 콜센터 조직을 봤는데요. 자, 콜센터 조직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걸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콜센터에 대한 어떤 조직 구성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어떤 유형이라던가 업무 내용, 상담 채널 및 업무 성격을 좀 고려해야 된다. 당연히 또 고려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과 권한도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지원 조직의 경우에는 콜센터 운영 조직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요. 독립적으로 지원 조직이 운영될 경우에는 콜센터의 어떤 인사라던가 재무 또는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 지원팀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센터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약간 관리자 배치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콜센터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직급이 또 세분화되는 어떤 경향도 있습니다. 운영 및 어떤 지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사전에 직급별 또는 담당별 뭐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역할 책임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콜센터의 어떤 일부 인력이라던가 전체를 아웃소싱할 경우에는 또 그거를 또 전담해서 관리해야 될 어떤 이런 조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이제 운영 조직을 얘기 드리는 건데요. 1차하고 2차 상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차 상담을 수행하는 조직이 별도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 불만, 보통 이제 고객 불만이 뭐 3분 이내, 평균 통화 시간 이내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보통 길면 뭐 20분, 짧으면 20분, 길면 뭐 2시간, 3시간, 막 수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보통 이제 그 다른 어떤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려고 상담사는 다른 콜을 받게 하고, 그런 어떤 고객 불만 콜이라던가, 그 콜이 좀 길어질 만한 어떤 그런 그 장시간의 어떤 콜 같은 경우에는 2차 조직, 2차 상담 쪽에다가 이제 보통 콜을 이제 트랜스퍼, 이제 전환을 시켜서 그쪽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수행 조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몇 차례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조직의 어떤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고민하는 것 등이 사실은 조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그 콜센터의 직무별 주요 R&R인데요. 요거는 사실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각각 콜센터의 어떤 규모라던가 어떤 업종에 따라서 이 자체 어떤 제가 이제 구분해 여기 직무별 R&R에서 각각 센터장님이 수행해야 될 업무들, 뭐 상담 팀장이나 QAA나 QAD 또는 교육 강사나 상담원들이 각각 해야 될 어떤 세부 업무들을 구성을 해놨긴 해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떤 센터장이라던가 상담팀장, QA 업무들이 약간 좀 구분이 돼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여기 이 외에 어떤 상담팀장 업무 중에서는 QA 업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콜센터 규모가 적은 데는 상담팀장이 직접 뭐 QA 업무까지 또 강사 업무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등이 딱 픽스돼서 어떤 정형화된 어떤 룰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콜센터의 어떤 직무별 R&R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점에 좀 생각을 하셔서 조직을 구성한다거나 콜센터 구축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콜센터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자체 운영 방식이 있고, 그다음 도급 형태가 있고, 그다음 ASP 형태, 임대형이 있는데, 먼저 이제 자체 운영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체 운영 방식은 채용서부터 교육 훈련, 그다음 뭐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는 자체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몇 가지 장점을 볼까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 노하우라던가 서비스라던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축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고용이라던가 어떤 비용에 있어서 탄력적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직률에는 좀 덜 그래도 좀 이직률이 좀 낮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든지 전체의 어떤 콜센터 전체에 대한 어떤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보안 이슈 같은 것 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보안 이슈 발생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네요. 발생 가능성이 적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의 원활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그나마 좀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콜센터를 통해서 곧바로 어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초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서부터 뭐 사람들 채용서부터 뭐 상면 마련하는 것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초기 비용 같은 거라든가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것 등이 상당히 좀 소요가 많이 된다. 그리고 상담 인력의 어떤 추가 관리 인력이 좀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QA라던가 상담 팀장
센터장이라든가 뭐 기타 강사 같은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담 인력의 탄력적인 어떤 운영의 한계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아웃소싱이나 이런 도급대 같은 경우 모자르면 뭐 다른 데 어떤 지원을 받는다거나 뭐 그 새로운 사람들을 어떤 채용을 할 때 좀 손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정해진 어떤 티오 안에서 이제 보통 콜센터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탄력적인 운영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초창기 물론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문제가 없지만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초기에는 시행착오라던가 이런 어떤 시행착오 때문에 고객의 어떤 불만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오래된 어떤 소요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자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외부 위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외부 위탁 방식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을 보시면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제반 자원들 있죠. 뭐 인적 자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운영을 하되 외부를 인력을 외부에서 위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외부에다가 운영 방식에 따라서 파견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이제 도급 위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 위탁 방식, 뭐 아웃소싱을 준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몇 개 좀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탄력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SLA라고 그러죠. SLA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이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다는 어떤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노하우 축적이 가능하다거나 업무의 어떤 질적 개선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초기 고정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 위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 인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SLA를 맺었기 때문에 SLA에 의거해서 상담 인력을 운영하거나 이제 뭐 그 어떤 방성을 제시하거나 뭐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빼세요, 뭐 다시 뽑으세요, 저 사람 미우니까 뭐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담인 운영 노하우의 어떤 축적이 어렵죠. 인바운드 쪽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위탁을 줬었을 경우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담 및 운영 노하우의 어떤 축적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용 승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멀리 나간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보면 아웃소싱 회사, 그러니까 도급 회사에서는 이런 어떤 운영 노하우라던가 상담의 운영 노하우가 많이 쌓일 수 있지만 이걸 위탁을 주신 어떤 갑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보안상 이제 또 하나는 보안상 기업 정보라던가 고객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에 대한 어떤 자료 누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업무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하고요. 또한 업무 분장이 불분명하면 이게 약간 업무의 어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외부 위탁 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꾸준히 좀 이렇게 정확히 좀 알고 계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임대형 방식인데 이거 보통 ASP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인력을 모두 임대하는 방식이며 시스템만 임대할 수도 있고 인력을 포함해서 모두 임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소규모 콜센터에서 이용하기에 좀 적합한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점을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기능 개선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감소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스템이라던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기간에 대한 어떤 구축 기간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미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별도의 어떤 구축 기간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하면 좀 짧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다 이것도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스템 인력이라던가 또는 전산실 등의 어떤 부대 시설 같은 것 등은 불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은 뭐냐면 그 임대 형식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아니면 연 단위로 이제 보통 시스템이라든가 인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용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거나 그러면 비용 부담이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맞춤화 서비스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갑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맞춤화 서비스가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까지 해주세요. 아니면 시스템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맞춤화 해달라고 하면 공통적인 걸 보통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어떤 시스템 공통적인 걸 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도입업체 어떤 상황에 맞게 기회 손실의 어떤 감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비용의 어떤 부담 감소라던가 인력의 어떤 비효율성이라던가 관리 측면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어떤 각각 특징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그 회사 업무를 보실 때도 좀 유용할 것 같고요. 시험을 자 지금까지 그 저희가 이제 콜센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 콜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시면 많은 어떤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웃소싱을 도급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전혀 어떤 아무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인력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외부의 어떤 소싱을 빌어서 운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인하우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방식이 그나마 그 올바른 방식이다. 바람직한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판단해야 될 어떤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